뭐 간단하게 볼 내용들을 제가 소개를 했었고,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 뭐 생산 가능 경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frontier. 곡선, 뭐 혹은 생산 가능 경계라고 부르는 뭐 책들도 있으니까 크게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트레이드에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트레이드를 뭐 무역 교역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거래, 트랜잭션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거예요. 트랜잭션. 그러니까 상호 간의 거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상호 의존적이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저도 어제 이제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제 머리를 제가 자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저한테 아무리 훌륭한 미용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누군가 저보다 머리를 훨씬 더 잘 만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헤어컷을 맡기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게 되는데 왜 거래를 할까? 당연히 거래를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거래를 통해서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를 통해서 물론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볼 거고요. 여기 특화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환 비율에 대한 이야기, 뭐 교역 조건, 교환 비율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생각해 볼 텐데 8장에서는 이제 이 이그젬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은 웹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태스크가 있어요. 주어진 시간은 이제 하루에 8시간인데 하루에 8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웹사이트를 몇 개나 만들 수 있는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몇 개나 만들 수 있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두 가지 태스크가 있고 각 태스크에 대한 이제 뭐 생산성이라고 할까요? 주어진 시간에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이렇게 테이블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만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주어진 8시간을 모두 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투입을 한다면 8개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은 하나도 만들지 못하겠죠. 8시간을 모두 다 웹사이트에 투입하게 되니까. 만약에 7시간을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투입하면 이제 1시간이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1시간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시간을 투입하면 7개의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고 1시간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투입하면 2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시간을 웹사이트에 투입하고 2시간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투입한다면 웹사이트 6개,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4개를 만들 수 있고요. 뭐 이런 방식으로 쭉 한번 해보면 8시간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모두 투입하고 웹사이트에는 1시간도 투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16개 만들 수 있고 반대로 웹사이트에는 시간을 투입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웹사이트와 컴퓨터 프로그램 사이의 관계를 주어진 시간 8시간을 투입했을 때 뭐 이제 투입 시간을 조정할 수 있죠. 웹사이트에 몇 시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몇 시간 이렇게 투입할 때 얼마만큼의 웹사이트와 얼마만큼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그림을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리소스, 주어진 자원을 투입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만약에 8시간을 모두 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투입한다면 그럼 이제 이 점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8개의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1시간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제 제로가 됩니다. 여기에서 가로축은 웹사이트에 생산해내는 웹사이트의 숫자고요.
세로축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수예요. 이제 반대로 주어진 8시간을 모두 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투입한다면 이제 앞에 테이블 다시 한번 보시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16개 만들 수 있고 웹사이트는 하나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선택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경우들을 다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점으로 쭉 표시를 해서 앞에 우리가 봤던 테이블의 수치들을 점으로 표시를 해서 연결을 하면 이런 이제 직선의 형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테이블에서 봤던 것은 이제 1시간 간격으로 조정을 했을 때 뭐 웹사이트는 하나씩 늘어날 것이고 하나씩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간 거니까 웹사이트가 이제 하나씩 줄어들고 1시간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1시간을 적게 투입하고 그 1시간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투입을 하는 경우가 이제 앞에 테이블이었으니까 그런 경우에 웹사이트는 하나씩 줄어들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2개씩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줄이면 2개가 늘어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앞에 테이블에서 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상에 어떤 점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웹사이트를 더 많이 만들고 싶으면 뭐 이쪽에 한 점을 선택하면 될 것이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고 싶다면 이쪽에 이제 어떤 점을 선택하면 될 거예요. 몇 가지 이제 제가 커멘트만 추가를 하고 기회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선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우선 이 안에 있는 점들은 다 선택할 수 있는 점이에요. 물론 안에 있는 점들은 어떤 점을 의미하냐면 8시간을 모두 다 투입하지 않았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웹사이트와 컴퓨터 프로그램의 조합들이겠죠. 그래서 이 PPC라고 하는 혹은 뭐 PPF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프론티어라고 불러서요. 경계. 그러니까 프론티어라고 하면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죠. 그러니까 프론티어는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하튼 PPF든 PPC든 생산 가능 곡선 안에 있는 점들은 그러니까 이 직선 안에 있는 점들은 어떤 점을 의미하냐면 8시간을 모두 다 투입하지 않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리소스가 여기서 이제 시간이니까 주어진 리소스를 낭비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웨이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을 하지 않으면 뭐 그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일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스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점들 PPC 상에 있는 점들은 이제 주어진 8시간을 모두 다 활용하는 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 상에 있는 점들 예를 들면 점 D라든가 점 B 같은 점을 우리가 효율적이다, efficient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리소스를 fully utilize 하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점 A와 같은 경우는 주어진 리소스를 다 활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도달 가능해요. 달성할 수 있는 점이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efficient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not efficient예요. A, B, D 이런 점들은 선 상에 있거나 혹은 선 안쪽에 있는 점들은 attainable 하다 혹은 feasible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점이라는 의미에서 feasible 한 것이고요. 다만 이 둘의 차이점은 리소스를 모두 다 활용하고 있느냐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efficient하다, efficient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점 C가 있는데 점 C는 주어진 8시간을 모두 다 투입했을 때 달성할 수 없는 점이에요. 이 점은 not feasible 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attainable 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선택할 수 없는 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네. 그러니까 on the PPC는 이제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는 점이고 inside는 안쪽에 있는 점이고 beyond는 아까 봤던 바깥쪽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unattainable 혹은 뭐 not feasible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효율적이라면 그렇죠? 효율적이라면 이제 PPC 상에서 한 점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안쪽에 있는 점은 주어진 리소스를 낭비하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를 네, 뭐 점 A가 왜 뭐 비효율적인가? 뭐 당연히 점 A에서는 뭐 주어진 8시간을 다 투입해서 뭐 웹사이트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 주어진 리소스를 낭비하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뭐 점 B로 갈 수도 있고 점 D로 갈 수도 있겠죠. 점 B로 간다면 웹사이트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점 D로 간다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선택을 하는 걸 거예요. 혹은 뭐 이 둘 사이에 조합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 가운데 화살표가 웹사이트도 더 많이 만들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더 많이 만드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 A는 사실 비효율적인 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생산을 늘릴 수 있으니까 주어진 리소스를 더 활용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가정을 하고 있냐면 뭐 주어진 8시간을 모두 다 일을 하면 사실 괴로울 수 있잖아요. 6시간 일하는 것보다 8시간을 더 일하면 괴로울 수 있는데 이제 이건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여가를 통해서 더 많은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전제는 없는 거예요. 주어진 8시간을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건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을 많이 할수록 뭐 덜 행복해지고 이제 이런 시나리오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가지 태스크만을 보고 있어요. 어떤 태스크냐면 하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다른 하나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인데 그럼 이제 기회비용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 때의 기회비용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때의 기회비용은 무엇일까? 기회비용은 우리가 앞서 봤듯이 웹사이트 하나의 기회비용은 포기해야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수로 표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때 하나 더 얻을 때의 기회비용은 포기해야 되는 웹사이트의 개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을 이용을 해서 웹사이트를 하나 더 만들 때의 기회비용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 때의 기회비용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웹사이트를 하나 더 많이 만들려면 주어진 리소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투입했던 시간을 줄여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몇 개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을 가지고 기회비용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 웹사이트의 기회비용은 뭐냐면 웹사이트를 하나 얻을 때 몇 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이제 웹사이트의 기회비용이고요. 두 번째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회비용은 무엇이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나 얻을 때 포기해야 되는 웹사이트의 개수가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회비용이에요. 제가 굳이 한글로 안 써도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여러분의 생산 가능 곡선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기회비용을 계산하는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그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굉장히 나이스하기 때문에 직선의 형태란 말이에요. 나이스하기 때문에 8개의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면 그렇다면 이 요점에서 출발을 해서 요점으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투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16개, 그 다음에 웹사이트 0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8시간을 모두 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투입한다면 그럼 이제 웹사이트는 0개에서 8개로 늘어날 것이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16개에서 0개로 줄어들겠죠. 8개의 웹사이트를 추가로 만들어낼 때 포기해야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16개예요. 그래서 개인인 웹사이트가 8이라면 그다음 러스인 컴퓨터 프로그램은 16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림에서 보면 가로축에 있는 것이 바로 웹사이트의 개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웹사이트의 기회비용, 이게 이제 가로축 X축에 있는 변수라고 한다면 그럼 그냥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부호를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우리가 기회 비용은 사실 코스트는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굳이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회 비용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이 직선상에서 어느 한 점에서 또 다른 점으로 이동해 갈 때 방향은 이쪽이겠죠. 이쪽으로 이동해 갈 때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가 웹사이트의 기회 비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의 형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의 형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다면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생각하진 않겠지만 직선이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어낼 때 포기해야 되는 웹사이트의 개수는 과연 몇 개일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쪽이 이제 X축이라고 생각해 보고 지금 Y축이지만 이쪽이 Y축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축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회비용은 그러면 X축에 있는 변수의 기회비용은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일 때 바로 그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Y가 바로 그 X축에 있는 것을 생산할 때의 기회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16개. 그 다음에 이쪽이 8개니까요.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의 형태인 경우에는 웹사이트의 기회비용이 아까 2였어요.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회비용은 그것의 역수가 되겠죠. 2분의 1.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8시간을 모두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투입하고 있었는데 그 8시간을 모두 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투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16개를 얻을 수 있는데 포기해야 되는 웹사이트의 개수는 8개니까 이제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의 기회비용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회비용은 이제 역수 관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제는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직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친구를 하나 소개를 받았어요. 올리비아라고 하는 친구인데 올리비아는 마찬가지로 이제 올리비아도 두 가지 태스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올리비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올리비아는 8시간을 모두 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투입을 했을 때 여러분은 8개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올리비아는 16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올리비아가 만일 8시간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투입을 한다면 여러분은 16개까지 만들 수 있지만 올리비아는 8개까지밖에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대체로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한 능력치가 여러분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올리비아의 기회비용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올리비아의 경우 웹사이트의 기회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웹사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수는 과연 몇 개인가? 16개를 만들 때 포기해야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8개니까요. 이 경우에는 이제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의 기회비용은, 그러니까 웹사이트의 기회비용은 얼마였었냐면 2였습니다. 이제 올리비아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적은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어낼 때 포기해야 되는 웹사이트는 과연 몇 개인가?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8개 만들 때 0개에서 8개로 갈 때 포기해야 되는 웹사이트의 개수는 16개니까 8분의 16해서 2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기회비용은 아까 2분의 1이었었는데 이제 올리비아의 기회비용은 이제 2가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올리비아의 기회비용은 여러분의 기회비용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은 2분의 1이었지만 올리비아의 경우에는 이제 2가 됩니다. 전혀 다른 태스크에 있어서 능력치가 전혀 다른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우선 여기서 우리가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가 뭔지를 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한 팀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각자 따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각자 따로 일을 해요. 여러분과 올리비아가 각자 따로 일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웹사이트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올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생산의 조합을 결정할 수 있겠죠. PPC, 생산 가능 곡선상의 어느 한 점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각자 최선을 다하는 경우와 이제 둘이 한 팀을 이루어서 더 잘하는 것에 일종의 몰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하는 것에 몰빵을 하고 올리비아는 올리비아가 더 잘하는 것에 몰빵을 하는 경우. 그런 다음에 둘이 교환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비교 우위의 내용입니다. 우선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것에 몰빵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판단 기준이 바로 비교 우위고요. 비교 우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뭐 여기서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낮은 기회비용으로 어떤 재화를 생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재화의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리비아와 여러분의 기회비용을 우리가 다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데 그것이 웹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더 낮은 기회비용으로 그것을 생산할 수 있다면 그 재화의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만 알 수 있다면 누가 그것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비교 우위가 있는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 뭐 기회비용을 다 계산을 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회비용은 여러분의 경우에는 2분의 1 웹사이트였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웹사이트의 개수가 2분의 1이었고 반면에 올리비아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웹사이트의 개수가 2개였었어요. 그렇다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더 낮은 기회비용을 갖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겠죠. 올리비아는 2개를 포기해야 되는데 웹사이트를 여러분은 0.5개만 포기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교 우위가 있는 것입니다.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어떨까? 웹사이트의 기회비용은 여러분의 경우에 이것의 역수니까 2가 되고요. 올리비아의 경우는 이거의 역수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럼 당연히 웹사이트에 있어서 웹사이트 생산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갖는 사람은 바로 올리비아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비교 우위가 있다면 다른 하나의 비교 우위는 바로 그 다른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역수 관계에 있으니까. 비교 우위라고 하는 개념은 한 사람이 다 우월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회비용이 같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올리비아는 이제 웹사이트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갖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교 우위를 가지니까 뭐 한번 저희 정리해 놓은 걸 보시죠.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기회비용은 여러분이 만약에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려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2개를 포기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게 웹사이트고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웹사이트 하나를 만들 때 포기해야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2개였었어요. 반대로 올리비아의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 때 포기해야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2분의 1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올리비아는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비교 우위를 갖고 있고 여러분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비교 우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데 비교 우위가 있는가는 이제 기회비용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특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Specialization. 이제 특화와 거래,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선
더 낮은 기회비용으로 어떤 재화를 생산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갖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 생산에 특화를 하는 거예요. 스페셜라이즈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재화만 생산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각자 두 사람이 특화를 했어요.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몰빵 특화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둘이 적절히 어떤 교환 비율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재화를 이제 교환할 수 있겠죠.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이제 웹사이트를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그것에 특화를 한 다음에 거래를 하게 되면 두 사람 모두 올리비아와 여러분 모두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더 좋아진다는 의미는 더 많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더 많은 웹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혼자서 만들어낼 때 얻을 수 있었던 컴퓨터 프로그램과 웹사이트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생산 가능 곡선 바깥에 있는 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생산 가능 곡선, 여러분의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바깥에 있는 점은 사실상 선택할 수 없는 점이에요. feasible하지 않은 점인데 특화와 거래를 통해서 생산 가능 곡선 바깥에 있는 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better off고요. 뭐 교역을 통한 거래를 통한 이득은 뭐 엄청나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트레이드와 관련된 트랜잭션 트레이드와 관련된 이득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경제학 노벨상을 왜 주는가? 경제학자들에게 왜 노벨상을 주는가? 네, 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재밌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노벨 평화상은 있어요,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노벨상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노벨상을 주죠. 물론 이제 그 노벨이 처음에 만들 때는 경제학상은 없었고요. 나중에 이제 스웨덴 중앙은행이 기금을 만들어서 경제학도 들어오기는 했지만 뭐 여하튼 공식적으로 노벨상을 주는 필드이긴 합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공이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두 사람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생산을 할 때 녹화를 하고 있나요, 제가? 네.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생산을 할 때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우선 각자 비교 우위를 갖는 태스크에 특화를 했을 때 얼마만큼을 생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8시간을 모두 다 컴퓨터 프로그램에만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모두 16개를 여러분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비아는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특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리비아는 웹사이트를 16개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한 팀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한 팀이 만들어낼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웹사이트의 개수는 각각 16개씩 되겠죠. 그래서 이 점 T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 16개와 올리비아가 만든 웹사이트 16개, 이 점 T에 도달할 수 있겠죠. 두 사람이 이제 한 팀을 이루었을 때. 자, 이제 이 점 T에서 출발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경우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경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만일 더 많은 웹사이트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여러분과 올리비아가 한 팀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올리비아는 더 이상 많은 웹사이트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이미 올리비아는 웹사이트에 특화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컴퓨터 그 발음이 안 나오죠. 프로그램을 포기를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기를 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컴퓨터 프로그램 2개를 포기하게 되면 이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방향은 정확히 여러분의 생산 가능 곡선과 같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기했을 때 0.5개의 웹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쭉 가게 되고, 요 끝에 있는 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모두 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경우 올리비아가 16개를 만들고 여러분이 8개를 만드니까 모두 24개의 웹사이트를 생산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이 만들어낼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웹사이트의 조합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번에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똑같은 로직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점 T에서 16개의 컴퓨터 프로그램과 16개의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는데 더 많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올리비아가 웹사이트를 포기를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올리비아가 만일 웹사이트를 하나 포기하게 되면 2분의 1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정확히 이제 올리비아의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와 같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올리비아가 웹사이트를 줄이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점 끝에 도달했을 때는 이 점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이 16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올리비아도 주어진 8시간을 모두 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투입하게 되면 8개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둘을 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팀으로 생산을 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조합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이건 뭐 여담이지만 이거를 이제 그 결혼한 커플 부부의 그 생산 가능 곡선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그 여자와 남자가 각자 결혼하지 않고 따로따로 자신이 이제 뭐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하는 경우 이제 마찬가지로 태스크를 두 가지로 이제 한정을 하는 것이죠. 마켓에서 일할 수도 있고 혹은 뭐 홈에서 난 마켓에서 일할 수도 있어요. 집에서 일할 수도 있고 뭐 밖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마켓, 난 마켓 혹은 뭐 마켓, 홈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여자, 남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둘이 결혼을 해서 커플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생산해낼 수 있는 생산 가능 곡선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뭐 그 결혼에 대한 이슈를 경제학적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두 사람 모두 여러분도 프로그램에 특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올리비아는 웹사이트에 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비아가 16개의 웹사이트를 만들어내고 있고 여러분은 16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점 T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점 T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다음에 어떻게 교환을 하냐면 1대1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1대1로 그러니까 또 갑자기 차이나의 1대1로 생각이 나서 1대1 웹사이트 하나와 웹사이트 하나를 주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나 받는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나 주고 웹사이트를 하나 받는 그런 이제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1대1입니다. 교환 비율이고요. 나중에 이걸 이제 우리가 terms of trade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은 국제 무역이라든가 무역 이론에서 등장하는 용어인 terms of trade는 이건 이제 교역 조건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해요. 교역 조건.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 transaction이라는 의미에 사실은 무역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transaction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거래예요, 거래. 예, 주고받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화폐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통화죠. 달러, 뭐 원화 이렇게 서로 다른 통화가 개입이 되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트랜잭션입니다. 여하튼 여기서 이제 뭐 교환 비율이라고 부르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주고받냐면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이제 올리비아는 16개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8개를 여러분한테 주고 여러분은 8개의 웹사이트를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만들어낸 16개의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8개를 이제 올리비아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환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은 8개의 웹사이트와 8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갖게 되고 올리비아는 마찬가지로 8개의 웹사이트와 8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갖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생산 가능 곡선이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처음에 어떤 점 잠시만요. 예. 처음에 어떤 점에 있었다고 제가 전제하지 않았군요. 여하튼 이제 여러분은 8개의 웹사이트와 8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갖게 돼요. 이 점이죠. 그렇죠? 8개의 웹사이트와 8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보시면 여러분의 생산 가능 곡선 바깥에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특화를 하고 적절한 교환 비율로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혼자서 도달할 수 없었던 점인 점 C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점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올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비아의 생산 가능 곡선인데 특화를 하고 거래를 한 다음에 도달하게 되는 점은 8개인데 이 점은 마찬가지로 올리비아의 생산 가능 곡선 바깥에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을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비교 우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도 더 좋아지고 올리비아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도달할 수 없었던 점에 이제 도달하게 된 것이니까 둘 다 더 좋아진 것이죠. 두 번째는 absolute advantage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절대 우위입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절대적으로 우리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벤져스, 뭐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벤져스 같은 사람들은 뭐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탁월합니다. 그렇죠? 예. 토니 스타크 같은 사람, 토니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토니 스타크와 다른 어떤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 그렇다면 뭐 당연히 두 가지 태스크만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지만 두 가지 뭐 토니 스타크가 컴퓨터 프로그램도 잘할 거고요. 뭐 자비스가 다 만들긴 하겠지만 그다음에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모든 면에서 탁월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올리비아와 여러분을 비교했을 때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더 탁월하다고 한번 해보죠. 이게 여러분의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8시간을 똑같이 투입을 했을 때 여러분은 웹사이트를 24개 만들 수 있고 반대로 8시간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투입했을 때 컴퓨터 프로그램을 16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올리비아보다 더 탁월합니다. 자,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절대 우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절대 우위는 웹사이트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든 어떤 태스크 하나가 주어졌을 때 더 여기선 지금 우리가 리소스를 시간에 국한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의 어떤 재화를 생산해낼 때 웹사이트를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이 더 적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우위를 갖는 거예요. 웹사이트 하나를 만들 때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때 여러분이 더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우위를 갖는 것입니다. 절대 우위는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기회비용과 무관합니다. 여기 더 적은 리소스를 투입해서 생산해낼 수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위는 여기에서 주어진 동일한 리소스를 사용을 해서 1시간 투입을 해서 더 많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더 많은 웹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절대 우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이겠죠. 더 많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주어진 자원을 이용해서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할 수 있다면 그 재화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갖는다. 뭐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 기업이 혹은 그 국가가 여기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절대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올리비아와 비교했을 때 주어진 시간 1시간을 투입했을 때 더 많은
웹사이트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절대 우위를 갖는가 갖지 않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려보고 한 사람의 생산 가능 곡선이 다른 사람의 생산 가능 곡선보다 더 바깥쪽에 위치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절대 우위를 갖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두 재화의 두 태스크에 있어서 모두 다 비교 우위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이그젬플에서는 여러분의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생겼고 올리비아의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생산 가능 곡선이 다른 사람의 생산 가능 곡선의 안쪽에 있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는 여러분의 생산 가능 곡선이 올리비아의 생산 가능 곡선을 포함합니다. 올리비아의 생산 가능 곡선이 여러분의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있어요. 이렇다면 여러분은 절대 우위를 갖는다. 쉽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 우위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비교 우위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비교 우위는 두 사람의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정확히 같지 않다면 물론 생산 가능 곡선이 제가 아까 그림으로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직선의 경우만 보고 있으니까 두 사람의 기울기가 정확히 같지 않다면 그렇다면 한 사람은 반드시 어떤 태스크의 비교 우위를 갖고 또 다른 사람은 절대 우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다른 태스크에 비교 우위를 갖게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죠.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쉽게 뭐 누가 비교 우위를 갖는지를 이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회비용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죠. 질문 있어요 혹시? 그래서 오늘도 이 속도로 8장을 끝내면 참 좋겠습니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자, 여러분의 기회비용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웹사이트를 하나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프로그램의 개수는 몇 개일까? 간단합니다. 웹사이트 24개를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프로그램의 개수가 16개니까요. 24분의 16이에요. 그래서 이걸 3분의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어떻게 찾을까? 이거의 역수겠죠.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5가 될 거예요. 그렇죠? 16분의 24가 될 테니까요. 역수가 되니까 그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비아의 경우에는 어떨까? 올리비아의 경우 웹사이트를 16개 만들기 위해서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올리비아의 기회비용을 찾아볼 텐데 16개의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8개니까 16분의 8이 되고 이건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회비용은 이 경우에 2가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찾았던 것이 3분의 2 컴퓨터 프로그램,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역수인 2분의 3, 그 다음에 2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면 웹사이트의 기회비용을 두 사람 사이에서 비교를 해보죠. 3분의 2와 2분의 1을 비교하면 누가 더 낮은 기회비용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바로 올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두 태스크에서 모두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 경우에 올리비아가 웹사이트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져요.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회비용은 결국 웹사이트 기회비용의 역수니까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비교 우위를 갖게 되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교 우위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쪽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면 the other task에서는 이제 그 다른 사람이 비교 우위를 갖게 되는 상황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회비용은 역수 관계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이 크면 저쪽이 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만일 기울기가 같지만 않다면 생산 가능 곡선, 직선으로 표현이 되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같지만 않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one person이 one task에서 비교를 갖게 된다면 the other person이 the other task에서 비교를 갖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죠?
팀으로 생산을 하기 전에 각자 얼마만큼을 생산하고 있었는지 먼저 가정을 해보죠. 자, 여러분은 12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고 6개의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각자 인디펜던트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리비아는 3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다음에 10개의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각자 두 사람이 두 가지 태스크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제 여기겠죠. 여러분은 요점을 선택하고 있고 올리비아는 요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각자 비교율을 갖는 태스크에 스페셜라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교환 비율로 terms of trade 어떤 교환 비율로 교환을 한다면 두 사람 모두 과연 좋아질까? 이게 이제 우리의 퀘스천이에요. 우리가 아까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 두 사람 특화를 해요. 우리가 뭘 발견했냐면 여러분이 절대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올리비아는 웹사이트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갖고 여러분은 프로그램의 비교 우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올리비아는 웹사이트에 특화를 해서 16개의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특화를 해서 16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는 1대1로 교환하지 않고 1.5대1로 교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1대1로 교환해서는 안 되는지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에 1.5개의 웹사이트를 교환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특화를 했으니까 여러분은 올리비아에게 만일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나를 주면 올리비아는 여러분한테 1.5개의 웹사이트를 줘야 되는 그런 계약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6개와 4개를 주고받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4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올리비아에게 주면 이제 올리비아는 6개의 웹사이트를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그래서 6개의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이 만들어낸 4개를 주니까 여러분한테 남는 건 12개가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올리비아는 16개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6개를 줬으니까 10개의 웹사이트를 갖고 있게 되겠죠. 우리가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여러분의 경우에는 12, 6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몇 개를 준 거죠? 4개를 준 거죠. 그렇죠? 맞나요? 4개, 6개 맞죠? 잠시만요. 4개, 6개. 그래서 여러분은 컴퓨터 프로그램 4개를 줬으니까 12개가 남고요. 그러니까 특화를 했으니까 특화를 해서 16개의 제로를 생산했고 여러분은 올리비아는 제로 16개를 생산을 했단 말이에요. 인디펜던트하게 생산을 했을 때와 팀으로 생산을 해서 1.5대 1로 교환을 한 다음에 아웃컴을 이제 비교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16개에서 4개를 주고 6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전과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여러분의 경우에는 인디펜던트하게 생산을 했을 때나 특화를 하고 거래를 했을 때나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올리비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올리비아의 경우에는 이제 4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받았어요. 그것에 대한 대가로 6개의 웹사이트를 줬습니다. 4개와 10개가 되겠죠. 그런데 비교해 보시면 올리비아는 인디펜던트하게 생산을 했을 때 4개의 컴퓨터 프로그램과 10개의 웹사이트를 생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비아의 경우에는 더 많은 걸 얻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2개의 컴퓨터 프로그램과 6개의 웹사이트, 그다음에 올리비아는 4개와 10개의 웹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비교해 보면 여러분의 경우에는 인디펜던트하게 생산했던 경우와 결과가 달라지지 않지만 이제 올리비아의 경우에는 자신의 생산 가능 곡선 바깥에 있는 점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리비아는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파레토 이피션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파레토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누군가가 손해를 입지 않고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좋아질 수 없는 상태, 자원 배분 상태가 파레토 이피션트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우리가 파레토 이피션트 하지 않았었던 거죠. 이전에 인디펜던트하게 생산했던 그 생산 방식이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손해를 입지 않았는데 지금 올리비아가 더 좋아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 교육을 통해서 특화와 교육을 통해서 적어도 모든 지금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사람은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사람 다 좋아질 수는 없을까? 여러분도 좋고 예, 올리비아도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소비한다고 얘기를 해보죠. 예, 제가 오늘은 그런 얘기를 안 했었지만 결국은 이제 웹사이트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소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 소비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더 많이 갖는다는 건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도 더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뭐가 바뀌면 되냐면요. 네, 교역 조건이 달라지면 됩니다. 교환 비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terms of trade가 달라지면 돼요. 우리의 terms of trade는 뭐였었냐면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와 1.5개의 웹사이트를 교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6개와 4개를 교환했었습니다. 6개의 웹사이트와 4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제 교환했던 경우였었는데 이 terms of trade가 조금 달라지면 여러분도 좋아질 수 있고 올리비아도 좋아질 수 있어요. 먼저 하나 그 예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 예가 뭐냐면 만약에 1대1로 교환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의 웹사이트와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교환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죠. 자, 우선 모두 다 특화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16개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올리비아는 16개의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엔 1대1로 교환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6개를 주고 6개를 받는 경우,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여러분은 6개의 프로그램을 줬으니까 10개의 프로그램을 갖게 될 것이고 6개의 웹사이트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10개의 컴퓨터 프로그램, 6개의 웹사이트를 최종적으로 얻게 되고 올리비아의 경우에는 16개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6개를 주고 6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개의 컴퓨터 프로그램, 10개의 웹사이트를 이제 뭐 최종적으로 얻게 되겠죠. 비교해 보면 인디펜던트하게 생산했던 점이 여러분의 경우에는 2점이고 그 다음에 올리비아의 경우에는 2점입니다. 근데 보시면 올리비아는 더 좋아져요. 1대1로 교환을 할 경우에 올리비아는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10개, 6개니까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있는 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하게 생산했을 때보다 여러분은 더 나빠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만일 올리비아와 여러분이 팀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 1대1로 교환을 하자, 1대1로 거래를 하자라고 하면 여러분은 싫다고 대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거래는 올리비아는 좋게 만들어주지만 여러분한테는 손해를 입히는 그러한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환 비율이 두 사람 모두 행복해지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 교환 비율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앞서 이런 이제 기회비용 표를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쪽만. 자,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특화를 한 거잖아요. 여기에 특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올리비아는 웹사이트에 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회비용,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회비용이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만약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올리비아한테 준다면 그러면 그때 포기해야 되는 혹은 여기서 이제 줬으니까 받아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받아야 되는 웹사이트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포기해야 되는 웹사이트의 개수가 1.5개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올리비아한테 줄 경우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웹사이트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적게 받으면 여러분이 포기한 거 그러니까 1.5개를 포기하고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낸 건데 올리비아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1.5개만큼을 주지 않으면 이건 사실 큰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개수, 웹사이트의 개수가 이제 1.5개고요.
올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에 특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리비아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나 받을 때 자신이 포기한 웹사이트의 개수가 2개란 말이에요. 근데 만일 여러분으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2개까지는 당연히 줄 수 있겠죠. 그러면 또이또이잖아요. 만약에 2개보다 더 많이 여러분한테 줘야 된다면 그건 올리비아한테 손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2개의 웹사이트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올리비아가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비아는 웹사이트에 특화를 했기 때문에 올리비아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개수가 2개. 이거보다 더 많이 주면 그건 손실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경우에는 1.5개 웹사이트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주었을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개수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앞서 30페이지 슬라이드에 이 테이블은 사실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면 교환 비율이 어디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5개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하나 줬을 때 올리비아로부터 1.5개 최소한 받아야 된다는 건데 1.5개를 받으면 그럼 또이또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1.5대 1일 경우 교환 비율이 1.5대 1일 경우 그래서 6개의 웹사이트와 4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주고받는 경우에 여러분은 전혀 좋아지지 않잖아요. 전과 똑같습니다. 인디펜던트하게 생산하는 경우나 특화를 한 다음 거래를 하는 경우 여러분의 그 뭐죠? 생산점은 똑같아요. 하지만 올리비아는 좋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올리비아는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개수가 2개인데 실제로 여러분한테 1.5개만 준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해피해지겠어요. 그래서 올리비아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2사람 다 좋아지기 위해서는 1.5개와 웹사이트의 개수입니다. 1.5개와 2개 사이에서 교환 비율이 그 레이지가 아니고 레인지예요. 분노의 교환 비율이 아니고 레인지입니다. 교환 비율이 1.5개와 2개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면 그러면 2사람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직전에 봤던 케이스가 1이었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주면 최소한 1.5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손실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올리비아는 2개까지 줄 수 있는데 심지어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올리비아는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고 마찬가지로 3대 1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컴퓨터 프로그램 여러분이 하나 주는데 3개의 웹사이트를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올리비아가 거절할 거예요. 자신이 포기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웹사이트의 개수가 2개까지인데 3개를 주게 되면 여러분은 당연히 해피해집니다만 그때 올리비아는 인디펜던트하게 생산했을 때보다 더 나쁜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2사람 모두 좋아질 수 있는 교환 비율은 이제 이 사이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거예요. 1.5개 정확히 1.5대 1이면 1.5개의 웹사이트와 하나의 프로그램이 거래가 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또이또이가 되는 거고요. 만일 2개의 웹사이트와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교환된다면 여러분은 좋아지고 올리비아는 또이또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교환 비율이 결정이 되면 그럼 이제 2사람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5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1.75의 교환 비율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웹사이트를 쪼개서 교환할 수 있다면 이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그렇다면 2사람 모두 다 해피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다음 챕터 제가 인트로덕션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제가 그 지난 학기에 노용환 교수님이 이 앞부분 중간 시험 전에 범위를 이렇게 봤더니 그 이렇게 독점, 그다음에 그 간단한 게임 이론 안 하셨더라고요. 독점 이론, 그다음에 뭐 독과점 이야기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정보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제 생각에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중간 시험 끝나면 제 페이스대로 가는 거죠. 거시경제 파트는 이제 제가 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안 해본 부분을 하는 거여서 얼마나 이렇게 심도 있게 강의를 해야 되는지도 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환 교수님이 안식년으로 가셔서 자, 12장 질문 없으시면 우리 모나폴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독점이에요, 독점. 그래서 모나폴리는 이제 독점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제 독점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산업에 뭐 가장 좋은 예가 전력 산업이죠, 그렇죠? 한전이 독점하고 있어요, 전력 공급은. 그래서 모나폴리라고 하면 이제 독점 기업이 들어가 있는 산업을 보통 우리가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독점 산업. 그럼 이제 한전과 같은 기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모나폴리라고 불러도 괜찮고요. 모나폴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보드게임 모나폴리 아시죠? 저희 집에도 모나폴리가 다른 버전으로 한 4개인가 5개 있어요. 저희도 이제 모나폴리를 좋아해서 뭐 새로운 버전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그 현금 거래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 카드 가지고 이렇게 결제하는 그런 모나폴리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나폴리도 사고, 그 다음에 막 모나폴리가 원래 특정 지역을, 에스테이트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을 구입하는 모나폴리 버전도 있어요. 저희 그런 버전도 하나 사고, 그래서 삼성 이런 기업도 막 있어요. 그런 기업을 사는 이제 모나폴리. 결국은 이제 모나폴리라고 하는 게임, 보드 게임의 이제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위너 테이크스 all 하겠다는 거죠. 각자 플레이어가 그 게임을 통해서 모나폴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린이들한테 좋은 부루마블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그 모나폴리라고 하는 게임이 뭐 해보신 분들은 그 게임의 이제 골이 무엇이고 그 게임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뭐 그런 것이죠, 그렇죠? 더미넌트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모나폴리를 기업이라고 불러도 괜찮고, 보통은 이제 모나폴리는 산업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전력 산업, 예를 들면 모나폴리스트가 바로 이제 한전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경쟁 시장에서 조금 벗어나서, 경쟁 시장은 무수히 많은 기업들과 무수히 많은 소비자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그 어느 누구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시장.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엔트리 엑싯이 뭐 가능한, 진입에 대한 장벽도 없고 퇴출할 때 규제도 없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경쟁적인 시장이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시장에 소비자들, 수요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공급자가 단 한 명인 그러한 특수한 시장, 우리가 그러한 시장을 독점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마켓 스트럭처, 시장 구조라고 부르고요. 마켓 스트럭처라는 말은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뭐 경쟁 시장이냐, 어떤 시장이, 아니면 독점 시장이냐, 혹은 과점 시장이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죠. 어떤 시장이 과점 시장을 올리가폴리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올리가라고 하는 뭐 단어의 어원을 다 아시잖아요. 여러 개, 소수인데 여러 개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과두 정치를 우리가 올리가키라고 부르기도 하고, 과점 시장이라고 하는 올리가폴리는 어떤 시장이냐면 가장 좋은 예가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장이에요. 예를 들면 LG U+, KT, 그다음에 SK텔레콤 세 개의 회사가, 물론 다른 또 알뜰폰 시장이 또 따로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3개 회사가 이 시장을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을 이제 과점 시장이라고 하고요. 단 2개의 기업만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면 한국에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제조사라고 볼 수 있겠죠. 스마트폰 제조 회사는 이제 LG와 삼성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시장을 이제 과점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두 개의 시장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복점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듀오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듀오가 둘이잖아요. 듀오폴리.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이제 이러한 시장들, 뭐 경쟁 시장이냐, 독점 시장이냐, 과점 시장이냐, 이게 이제 마켓 스트럭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마켓 스트럭처인 독점 시장을 볼 거고요. 독점 시장에서는 당연히 그 어떤 재화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회사가 기업이 딱 하나만 있잖아요. 한국 한전. 그런 경우에 이제 가격을 자기가 정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장 지배력이라고 불러요. 마켓 파워입니다. 마켓 파워는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격 결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독점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이니까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마켓 파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 지배력. 마켓 파워는 시장 지배력이고요. 이 시장 지배력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가격 결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마켓 파워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섹션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섹션에서는 독점 기업, 모노폴리스트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는가. 예를 들면 얼마만큼을 생산할지,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할지 이건 자기가 결정하면 돼요. 시장 공급량은 그러니까 전력 공급을 여러 개의 기업이 막 경쟁적으로 결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한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력, 전기요금 어떻게 차지할 것인지 물론 이렇게 단일 요금제가 아니죠. 뭐 기업한테 차지하는 거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한테 차지하는 거 조금 다르고 또 많이 쓰면 뭐 엄청나게 또 전기요금이 올라가죠,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들 다 현실에서는 고려해야 되겠지만 문제를 단순화해서 단일 요금제를 적용한다면 기업이든 소비자든 가게든 일반 가정에 공급하는 전력이든 동일한 이제 요금제를 채택한다면 모노폴리스트는 어떠한 가격을 책정할까?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모노폴리스트는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그러한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죠. 질문 있으세요? 더 하면 좋겠죠? 다음 시간에 그러면 모노폴리를 제가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조금 더 하죠. 우리가 이제 경쟁 시장에 참여하는 그 소비자들이나 생산자들을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불렀습니다. 가격 수용자라는 뜻이죠. 네, 하지만 마켓 스트럭처가 경쟁 시장에서 벗어나게 되면 누군가 이제 시장 지배력, 마켓 파워를 갖게 되는데 그 마켓 파워를 갖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 혹은 가격을 결정하는 기업 이제 우리가 프라이스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테이커 뭐 영어에서는 뭐 영어권 사람들은 말장난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테이커, 메이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독점 기업은 당연히 뭐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마켓 파워를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장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제 모노폴리는 일종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과 정반대에 있는 극단적인 형태의 시장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켓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이쪽 끝에 완전 경쟁적인 시장이 존재한다면 이 반대쪽 끝에 독점 시장이 존재한다. 독점 산업, 독점 시장이라고 하는 걸 뭘 뜻하냐면요. 단 하나의 기업이 그 시장에 재화 혹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의 구조,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 하나의 기업이
재화 혹은 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산업 구조 혹은 산업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가정은 소비자들이 대체하기 어려운 그런 재화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기업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한전 같은 경우에 한전에서 전기를 딱 끊어버리면 사실 이 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체제가 없습니다. 자가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발전기를 사다가 자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가까운 클로스 서브스티튜트인데 그래도 이건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와는 굉장히 다른 거죠. 자가 발전과 전력은 사실 엄청난 퀄리티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바로 독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산음료 시장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쉽게 갈아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버스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 버스를 생각해 보시면 지하철을 생각해 보시면 독점 기업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비교적 이렇게 갈아탈 수 있는 용이한 대체제가 존재합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택시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운 전력 산업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대체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독점 기업이 어떤 가격을 선택하는가의 문제도 우리가 챕터 12에서 보게 될 텐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독점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가장 극대화하는 그러한 가격을 선택할 거예요. 마켓 스트럭처 간단하게 이제 비교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 셀러, 프로듀서 우리가 다 똑같이 간주하기로 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지만 모노폴리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기업만 존재하고요. 경쟁 시장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재화는 기본적으로 동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덴티컬하다, 호모지너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동질적인 재화입니다. 퀄리티의 차이도 없고 똑같은 재화를 생산해서 공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모노폴리의 경우에는 전기 이런 거는 사실 뚜렷한 대체제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대체할 수 있는 재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고요. 없다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데 비교적 유사한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유사 대체제가 없는 그러한 산업이고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 가지 농수산물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노폴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대표적이겠죠, 그렇죠? 특허를 받은 그런 여러 가지 제약회사가 만들어낸 제품들, 그 다음에 탭 워러 혹은 탭 워러는 이제 수자원 공사에서 제공하는 수돗물, 수돗물.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가? 말씀드렸듯이 완전 경쟁 시장은 프리 엔트리, 프리 엑시트예요. 들어오고 싶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나가고 싶으면 아무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직업을 구하실 때 그 회사에서 생산해내는 재화나 서비스가 이런 형태를 가지면 가급적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장이 좋냐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비교적 이런 모노폴리에 가까운 직장이 사실 좋은 곳이죠. 공공기관은 대체로 다 모노폴리예요. 대체할 수 없잖아요. LH. 네. 여하튼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반대로 이제 모노폴리는 진입 장벽이 존재해요.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제가 할 거고요. 경쟁 시장은 프라이스 테이커입니다. 주어진 가격을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모노폴리는 시장 가격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격은 요 얘기는 나중에 넘어가겠습니다. 요 스킵하고요. 프라이스 얘기는 나중에 프라이스에 가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이
시간이 넘었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할게요. 질문 있으세요? 시간은 오버하면 안 되죠.